유해 첨가물이나 방사능,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을 슬쩍 자극하면 유기농, 천연원료 먹을거리가 불티나게 팔린다. 치매나 암에 대한 공포심을 살짝만 심어줘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구 구입에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지갑을 연다. 교육, 의료, 부동산, 주식,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불안 마케팅은 고수익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실 불안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이며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 안전장치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한다. 엄마의 불안이 전자의 모습이라면 아빠의 불안은 후자의 모습이다. 아빠들이 보기에 엄마들은 항상 별것도 아닌데도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사서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또한 엄마들의 눈에는 뻔히 문제가 생길 것이 보이는데도 아빠들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엄마들의 이런 불안해하는 심리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어느 부분부터 먹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게 보존할까? 어디에 저장할까? 어느 부분이 아이가 먹기 좋을까? 날이 추워지는데 이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등 엄마는 걱정거리에 몰두하여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늘 약간 긴장한 상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신이 존중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죄책감, 미안함, 욕심이 커질수록 엄마는 걱정이 더 많아지고 더욱 불안해진다. 마치 자기처럼 불행해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에 갖는 불안이지만 아이와 자신을 잘 분리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모두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운동을 못하면 부모가 내가 운동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체육 점수는 못 받아도 돼. 그냥 즐겁게 즐기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이 세대 엄마들은 너 체육 때문에 내신 안 나온다 라고 말한다. 내 아이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슈퍼키드를 바라는 엄마의 태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로 키울 수도 있다. 결국 슈퍼키드를 바라는 엄마 때문에 자기만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랄 위험이 있다. 아빠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것을 자존심 상해한다. 그것은 적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여 싸움에서 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르는 것을 묻는 것도 싫어한다. 이것은 자신이 사냥꾼으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사 일을 가득 남겨둔 상태로 퇴근했다고 하자. 그러면 몸은 집에 와 있지만 아빠의 머리는 계속 회사 일에만 몰두해 있다. 이때 아내가 옆에서 여보, 요즘 세준이가 라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한다. 두 가지 일을 목표물로 정하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신에게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회피한다. 아빠 불안의 본질은 고집, 회피, 불신, 경계심이다. 엄마가 지나치게 불안해서 뭐든 과잉 개입하면 아이는 진취적이거나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도의 위기가 있다. 그 위기는 모험이거나 도전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부모를 가진 아이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과잉 통제를 쓰는 아빠의 경우는 겁 많고 나약하며 세상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모습을 취한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불안이 된다. 아이가 스스로에게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순간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금방 용서해 주니까 아이를 쉬운 존재로 생각한다. 아이 마음속 상처가 커질 대로 커지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의 화는 아이에게 와 아이의 분노가 된다. 부모의 화보다 더 큰 화가 쌓이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거칠고 무섭거나 서툴러도 불안해한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다. 어차피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은 소수이다.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사회와의 필요한 문제 해결 방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 우정 등을 배워간다. 부모와 교사가 체벌을 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위협하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인물과 공격하는 인물이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은 아이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B라는 엄마들은 보통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근원적인 죄책감을 갖는다. 미안한 마음에 아이의 요구를 뭐든 받아주어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기도 하고 직접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돈이나 물건으로 때우기도 한다. 이런 아이일수록 엄마 아빠가 아닌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과 지내는 시간을 늘려주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가 주입하는 불안을 학습하여 부모처럼 불안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고 부모의 말을 모두 무시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 전자는 아이가 부모만큼 불안해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학습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모와 의논해봤자 문제만 커진다고 생각해 자신이 살기 위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